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고요. 자, 오늘도 제가 리포트를 좀 올렸네요. 그래서 데일리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2018년부터 매일 우리 주식시장에 일기장을 써내려고 있는데요. 자, 7월 9일 화요일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수요일 전략을 어떻게 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의 말씀부터 알려드리면요. 네, 제가 이렇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제가 만드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네, 그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동안 6월 13일 이후에 정말 우울한 날들이 이어졌었는데, 네, 코스닥의 경우에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연이틀 하락 종목 수를 능가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걸 이 연이틀 발생했다고 이거 좋아한다는 것 자체도 좀 서글픈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6월 13일 이후에 워낙 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물리는 투자자보다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코스닥 시장에 5거래일 연속 올랐고 코스피도 7월 8일 하루 빼고는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코스닥 지수도 6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2,000개를 넘는 것을 포함하면서 연이틀 상승한 게 5월 말일, 6월 3일, 6월의 첫날 또 6월도 마지막이에요. 6월 말, 월말, 월초가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월 중에 나타났다 하는 현상이라서 반갑네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투신과 연기금이 최근에 활약을 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 최근 4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하고 있는데 7월 8일, 9일 상승 종목이 많았다. 그러면 7월 8일, 9일 상승 종목이 많은 데 대한 1등 공신은 투신과 연기금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요. 6월 28일, 7월 1일도 마찬가지 6월 28일, 7월 1일도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비슷한 양상인 게 투신과 연기금이 이때도 한 날 연속 순매수 해주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걸 본다면 투신과 연기금이 이렇게 각각 한 100억 이상씩 순매수 해주면 종목 장세가 좀 나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투신과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들이 사야 종목 장세가 전개되는데 종목 장세가 전개되면 당연히 이들이 사는 종목들이 선도를 하겠죠. 7월 5일과 8일 이틀 동안의 순매수 공통 순매수 종목은 제가 화요일날 데일리에서 미리 살펴봐. 그때는 바이오 제약이 제일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데일리 결론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주 월요일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수 종목을 본다면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실적 호전주, 실적 호전이라면 좀 범위가 크죠. 지금 뭐 변압기도 될 수가 있겠고 변압기는 화요일날도 강세를 보였죠. 역시 실적 얘기입니다. 수출이 견고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화장품도 실적 호전들이 좀 있고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조 대림의 상한가 이런 거 다 실적 얘기죠. 방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은 상당히 좀 광범위한데 이런 흐름이었다.
그럼 7월 9일은 어떻습니까? 봤더니 7월 9일 투신가의 공통인 7월 9일은 반도체 소부장이 좀 도드라졌습니다. 공통순매수 종목은 3종목밖에 안 되네요. 하지만요, 실제로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PSK 홀딩스, 유니셈, 원익 IPS, PSK,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니까 투신의 경우는 순매수 상위 20종목 중에 9종목이 소부장. 거의 이번 주 초반에 바이오 제약이나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소부장도 주요 테마로 하나 넣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굳이 본다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조금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이건 뭐 실적 보전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딱 씁니다. 뭐냐? 수요일 개장하고 투신과 사모펀드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하느냐? 만약에 순매수하면 얼마나 하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한 10시 이후부터 이들이 매매를 본격화하니까 10시 이후의 흐름을 보고, 기본적으로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큰 폭 순매도만 하지 않는다면 나름 종목 장세는 전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뭐 유망주 쪽을 본다면 바이오 제약, 반도체 소부장, 실적 보전, 요렇게 봐야 돼. 요렇게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가 이 흐름들을, 바이올라 흐름을 본다면요, 기존의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은 좀 전에 기관이 투신과 연기금이 사고 있다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아직도 싱싱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은 1등주가 가면 그 다음에 후발주들을 찾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 보면 셀트론 이런 종목도 이제 고개를 좀 상대적으로 들어오는데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늘바이오 파마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한번 싹 드는 모습이고, 이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은 종목을 좀 워낙 종목이 많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분석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올렸는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드릴게요. 앱클론이 지난번에 ASCO 할 때 임상 결과가 좋아서 좀 주목을 하자 하는 얘기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월달에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앱클론 그동안 주가가 그동안 쭉 흘러내려가지고 주가는 정말 바닥권이죠. 여기서는 막 코피 떨칠 자리가 전혀 없는, 그럼 근데 매력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제 앱클론 자세한 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국 이게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나 하는 건데요. 제일 주목할 파이프라인이 요겁니다. AT101. 카티라는 거는요, 그 T세포, 우리의 면역세포를 몸 밖에 빼서 막 배양해서 일종의 군집드론처럼, 다량의 강력한 군집드론처럼 만들고, 이들이 카유전자를 붙여서 카유전자가 암세포에 가서 안내를 해주면 T세포가 가서 박살을 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카티가 상당히, 이쪽은 혈액암 쪽은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다 하는 게 지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핫한 분야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ASCO에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올해 ASCO에서 후속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후속 데이터가 완전 관해, 이건 암세포가 없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 약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 92%,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카티가 대표적인 게 예스카타입니다. 킴리아죠. 킴리아가 대표적인데, 예스카타하고 킴리아가 지금 그 FDA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 대비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이 결과가 상당히 놀라워서 상당히 축하도 받고 그랬다는 구문도 있는데, 자, 근데 임상 1상인데 어느 세월에 삼성 갑니까? 그건 정말 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이중항체,
그 다음에 ADC, 카티, 네, 이런 핫한 분야는요, 전임상 내지 일상에서 대부분 기술 이전 계약이 됩니다. 그때까지 안 된다 하면, 그냥 뭐, 좀, 편이 좀 지나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 국내 아직도 투자자들이 지식이 부족하셔서, 임상, 3상 가면 뭐 대단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국내 업체가 글로벌 임상, 3상 갔다 이러면요, 별로 시장성이 없거나, 크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은 오스코텍 유한양해처럼 예상까지 우리나라가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해서, 왜냐면 임상 3상은 막대한 돈이 한 5천억 이상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해서 빅파마들이 하면, 그것도 빅파마들이 또 FDA를 주물르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카티의 지금 임상 결과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단순히 제 사견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올해 안에 뭔가 카티를 노려보고 있는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하나가 네, 기준이 AC101이죠. 요거는 일찌감치 중국의 헬리우스 바이오텍이라고요. 헬리우스 바이오텍은 굉장히 허셉틴이라고요. 여성들 유방암 뭐 이런데 표준 치료제죠. 유방암 같은데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 중국에서 푸싱 지역이 상당히 큰 회사인데 그 중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자회사가 상당히 좀 방비를 끼는데 2016년에 중국의 판권에 대해서만 갖고 갔다가 해보니까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2018년에는 글로벌 판권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해가고 자기들이 지금 이상을 다 거의 끝내가고 3상에 접어들고 있는데 허셉틴과 AC101은요. 허셉틴과 함께하는 병용 투여하는 목적으로 만든 물질인데요. 지금의 기본적인 표준 치료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허셉틴과 제록스 요거를 사는데 여기에다가 네, 요게 AC101이에요. 앱클론의 AC101을 병용 투여했더니 지금 표준 치료보다 훨씬 낫더라 하는 게 이상 결과가 나와서 요거는 헬리우스 바이오텍이 중국이 바이오 회사들 돈이 많잖아요. 자들 임상 3상을 한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상당히 파이프라인이 괜찮다. 그 외에도 노려볼 만한 파이프라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특히 이 회사는 항체를 잘 만드는 회사. 항체라는 것은 항원에 가서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항체가 잘 돼야 암세포 같은 데 가가지고 암세포를 박살내죠. 그래서 이것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지금 7월 5일 기준으로 보니까 2,600억대, 지금도 2,600억대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바이오로 방비를 좀 끼면 시총 1조대는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왜 이랬습니까? 뭐 5월 29일에 전환사채 한 79만 주가 상장됐는데 이게 그동안의 주가를 쭉 누르지 않았냐, 이런 제 추측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가격에서, 이 바이오 제약에서 똘똘한 종목으로서 앱클론이 시장에 부각된다면 옳은 게 없으니까 한번 지소사 갈 수도 있겠죠. 앞에 한번 지소사 갔었죠. 충분히 카티 있는 걸 좀 보실만하고, 자, 그 속에서도 제가 또 여러 리포트를 좀 써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소부장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부장들도 보면 제가 우리 정 의원님, 프로 의원님들한테 추세가 전환된 종목들 하면서 자료들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드렸어요, 이미.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네,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소재주들이 좀 많았는데요. SNS텍. 우리 하 대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입맛을 다신다. 여러분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단말기를 보실 때 어느 주식이 많이 올랐 날을 먼저 보시는데 저는 안 그래요. 어느 주식이 많이 빠진 날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근데 하락했을 때 하락 이유가 있냐 따져보고
하락 이유가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이유냐를 따져보고 또 저점을 노리고, 근데 SNS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락 이유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 리포트 있어요. 다 여러분께서 전부 일일이 제가 여러분의 리포트 쓰니까 SNS 때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EUV 이 펠리클도 이제 매출로 나갈 수 있고, EUV 펠리클이 참 힘든 부분인데요. 이거 한번 삼성에서 계속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재는 2년, 3년, 4년씩 테스트하죠.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소재주 중에 중국향이 좋아서 제 리포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적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이렇게 빠질 때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께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추세 반전했다고 보고 아직 기관 매수세는 없어요. 그 다음에 T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리노공업이 의미 있는 흐름이 났다. 그동안 리노공업을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팔아서 왜 이렇게 팔지 했는데 오늘은 또 뜬금없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고개를 바짝 들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펀드가 만기됐든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ISC 같은 경우도 ISC, 리노공업, TSE 이런 종목이 서로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을 하는 관계입니다. TSC는 아직도 ISC는 아직도 기간이 매도인데 순매도가 좀 많이 줄었죠. 고개를 뜨는 모습이고, 자, TSE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런 종목도 이 저점에서 이제 추세 전환하지 않겠냐. 역시 2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를 아마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회복 들어가서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 다들 좋아질 조짐들이다. 소부장 보실 때는요, 장비도 장비지만 장비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께 최우수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차우수는 HPSP입니다 했는데 다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제일 탄력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좀 언론 주식도 많아요. 언론 주식도 많지만 제가 드리는 골자는 충분히 하락하면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소부장도 그렇고 바이오도 보이고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에 리포트들이 다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17일 날 체코 원전, 그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온타임, 온버짓, 원전을 제 날짜에 정확하게 완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원전 짓다가 1년 이상 지연되고 공사비도 대폭 오르고 해서 골머리를 썩게 했는데요. 지금 체코에서 하는데 일단 분위기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다. 우리가 불리한 거는 프랑스가 그래도 EU 내에서 반기를 꺾이는 거라서 그런 정치적 관계에서 좀 밀릴 뿐이지, 이렇게 온버짓, 온타임에 능력, 시공 능력이라든지 건설 비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탁월하다. 그래서 7월 17일 상당히 기대할 만한데,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는요, 한전기술이 1등입니다. 한전기술이 당연히 원전 짓는데 다 설계를 이 집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이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설은요, 아무래도 원자료 같이 큰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죠.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큰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요. 그보다 좀 작은 거, 이거는 영어로 쓸게요. 그냥 한글로 찾아있어야 된다. BHI가 작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 핵심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진입니다. 요 정도, 네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관련한 자료들은 제 카페 리포트가 다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 좀 우리 하 대표가 이제 종목 장세가 오면 우리 하 대표가 또 벌벌 날아다니까, 지난 한 2주간 제가 조용했죠. 제가 우리 프로 회원님 이런 거 가입하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장이 나쁘니까. 하지만 이거는 영업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지식으로 날카로울 때 여러분들이 제 지식을 잘 이용하셔서
수익을 내시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프로회원은 당연히 가입하시고요. 규모가 되시면 정회원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내일 또 수요일 날은 장중 속보론 예정을 여러분께 이제 카페에서 찾아뵙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